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유준입니다. 오늘 물건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 소형 아파트예요. 소형 아파트인데 일단 좀 많이 쌉니다. 많이 싸고 제가 임장을 갈 거예요. 이거는 임장을 갈 건데 임장 가기 이전에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건 번호는 이하나타경 4978이고요. 광주광역시 전라도에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의 삼라극동 아파트입니다. 지금 12평으로 나와 있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강제경매네요. 강제경매고 이게 전용으로 따지면 한 17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평인데 지금 12평이라고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가 8천이고 반값 아래죠. 반값보다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고 한 명이 입찰을 한 적이 있는데 미납을 했어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물건 송달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됐고 보증금은 일단은 10%에서 350만 원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일단은 물건으로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보로만 따져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무리는 없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러 가지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 입찰하기에 앞서서 최종적으로는 임장을 가야겠죠, 당연히. 지금 이거고 소유자 채무자가 개인이에요. 근데 채권자가 국민카드니까 그냥 느끼면 오죠. 카드론을 했던지 아니면 카드를 현금 서비스를 받았던지 해서 어차피 받았는데 제대로 납입을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경매가 나왔고 지금 3,500만 원이에요.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많이 떨어졌고 이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봐보면 가격 시점, 감정평가를 한 1년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전에 받았죠. 13층 중에 11층 좋네요. 층 좋아요. 좋고 뭐 아파트 주변에 뭐 이렇게 보통 당연히 그 정도로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6,500이 됐는데 대금 미납이 돼서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두 번 정도 더 유찰이 됐죠? 두 번 정도 더 유찰이 됐어요. 한번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한 걸 보면 이 물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액이기도 하고 먼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유찰이 된 걸로 보여요. 제 느낌은 그렇고 이제 가장 확실한 거는 임장을 가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일자를 봤더니 2017년 12월 20일 날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 미사 배당 요구도 없어요. 그런데 이따가 지금 보겠지만 소유권 이전을 12월 18일 날 했어요. 이분이 거래가액 7,900에 하고 나서 바로 이틀 전에 전입을 합니다. 이걸 보고서 저는 가장 임차인이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임장을 가봐야 되는 거고 그거에 뒷받침하는 거는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확정일자도 없고 그냥 전입일자만 있어요. 전입일자만 있고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 물건 송달 내역을 보면 현장 조사를 이루어질 때 폐물무죄일 때 다 안내를 합니다. 배당 요구를 해라. 그러면 너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이런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법원에서 안내지가 다 붙여요. 현장조사관이. 그래서 너가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하고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너가 배당을 얼마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요구를 해라. 그래야 너의 돈이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보호가 된다라고 이제 그런 안내문이 있는데 배당 요구도 안 했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과 동시에 이틀 전에 전입이 된 걸로 봤을 때는 가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앞에 했던 이분은 왜 했는지는 뭐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전입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니까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무서워서 그냥 500만원, 560만원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왜 포기를 했는지. 그래서 일단은 소유권 이전은 17년에 했고 이때 샀어요. 이때 이 금액으로 주고 샀는데 20년에 이제 가압류가 들어왔죠. 카드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압류를 가지고 강제 경매를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국민카드뿐만 아니라 우리 카드에서도 돈을 빌린 게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똑같이 이제 숟가락만 더 얻는 거죠, 우리 카드는. 그래서 이제 경매 진행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 이제 처음에 보면 현장 조사관 있다가 이제 있는데 현장 조사관이 조사했을 당시가 21년 7월이에요. 이때는 소유자 점유, 뭐 임차인 점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알 수 없다라고 나왔고, 관리비 미납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7월 달에. 그런데 10월 달에는 한 3개월 정도 체납이 돼 있다고 하죠. 그럼 아마 임장을 가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도 체납이 되어 있을 수가 있고, 현장 조사관이 다녀오고 나서 이 사람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임차인이. 왜냐면 이제 안내문도 붙어 있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냥 나갔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임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현장 조사를 했었을 때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되십니다. 17평대 아파트, 호가가 7,900, 아파트는 동은 하나다 나와 있고, 지하철 1호선 위치에 있다, 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송정역도 있고 주변에 송정동 중심 상업지대가 위치해 있다. 하지만 연식은 24년 정도 됐습니다. 동도 하나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대단지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등기부등본 요약된 건데 소유자가 2017년 12월 17일 날 소유를 했고, 이 부분들은 이제 가압류해서 경매가 진행된 것들 나와 있고, 아까 한번 현장조사서 말씀을 드렸고,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임차인 외에는 특별하게 볼 건 없죠. 이제 이것 때문에 선순위다라는 거. 그래서 선순위 보증금이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때 출력을 했고, 지금은 몰라요. 2021년 10월에 아직 전입세대 열람을 뗐을 때 전입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임장을 통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소, 관리비 미납금액 이런 등등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은 싸요. 그러면 일단은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시세나 KB 시세는 있는지. 다행스럽게도 KB 시세는 있습니다. 찾아놨는데 지금 KB 시세가 8,000이죠. 7,800, 5월 6일 날. 실거래가가 12층이 7,350만원. 싸게 거래가 되긴 했네요. 평균에 비해서 한 500만원 정도 더 낮게 거래는 됐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는 한 6,300. 실거래가 전세는 1층 기준으로 7천만원. 실거래가가 있고, 그러면 KB에서 하는 물건들은 어떻게 있나? 7,800에서 7,900 정도. 4층인데 방 2개 남동향. 똑같이 이제 한 동이니까 다 남동향이겠죠. 13층 중에서 6층인데 8,000. 근데 지금 이게 얼마예요? 3,500만 원이니까 엄청 싼 거죠. 정말 싼 거예요. 광주는 아마 아시다시피 네이버 부동산을 쓰긴 하는데, 자체적으로 포항 같은 경우는 디디하우스라는 게 있고, 광주는 사랑방 식문이 좀 더 많이들 이용을 합니다, 광주 분들은. 그래서 사랑방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들을 좀 봤는데 일단은 다 동일평수입니다. 다 동일평수예요. 2층, 11층, 9층, 4층, 매매가 9,000, 8,000, 9,000, 전세 6,500, 3층인데 매매 8,000, 3층인데 7,850, 4층인데 7,900. 괜찮죠? 괜찮아요. 일단은 명의만 있다라고 하면, 무주택 명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주택 명의가 있으면 베스트죠.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락을 해줄 줄 모르겠어요.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여기 봐보세요. LTV 70%까지 해준대. 여기서 금리 3.7%, 70% 대출 받고 2년 뒤에 비과세 받고 매도를 하면 몇천만 원을 버는 거죠. 그러면 3,500, 4천만 원에 산다고 해도, 4천에 산다고 하면 당연히 1.1이니까 1,200만 원 드는데 8천에 매도한다고 하면 비과세 하면은
1200에 한 4천만 원 정도 남을 수가 있겠네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비과세라고 하고 세금도 그냥 적게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차라리 낙찰을 받고, 두 가지 방안인데, 하나는 낙찰 받아서 전세를 두죠. 일단은 전세를 넣고 나서 2년 뒤에 전세하고 그 매매하고 시세가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갭으로 파는 방법. 그러면 내가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낙찰을 받은과 동시에 전세를 넣고, 전세를 놓으면 원금 플러스 전세금이 있으니까 더 얹어서 받겠죠, 돈을. 그리고 나서 매도할 때 비과세로 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월세도 있을 거고. 월세 시세는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전세 시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세 보고 제가 이거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어가지고 월세는 없네요. 월세는 없는데 이게 그림도 나와 있고 영상이 나와 있어요. 영상이 뭐 로드뷰 이런 것보다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빠르게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이 아파트죠. 초등학교 있고 여기 이제 도로. 이제 이거는 그거죠. 그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드론. 드론으로 해서 좀 본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히려 법원 경매에 나와 있는 사진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화질도 좋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임장을 갈 겁니다. 임장을 가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뭐 문의하실 거나 아니면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요. 물어봐 주시고 제가 뭐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